인종차별을 이겨낸 검은 천사의 목소리. 20세기 최고의 여성 엘토이자 역사상 최고의 콘트랄토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이자 미국의 위대한 여자 성악가로 기록되고 있는 메리언 앤더슨은 흑인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 선 가수이기도 합니다. 앤더슨은 필라델피아 빈민가 가정에서 석탄과 얼음을 팔던 사람의 딸로 태어나 6살 때 가난한 집안을 돕기 위해 성가대원이 되면서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아버지가 죽자 그녀의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앤더슨이 뛰어난 재능을 알아본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유명한 배우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의 유명한 음악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서류도 보지 않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28살이던 1925년 주세페 보게티에게서 레슨을 받게 되었고 같은 해 뉴욕 필하모닉이 후원하는 콩쿠르에서 합격해 8월 26일 뉴욕 필하모닉과 협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의 성공으로 그녀는 유명인사가 되었으며 1928년 카네기홀에서 첫 공연을 했습니다. 앤더슨의 목소리는 폭이 굉장히 넓어 낮은 소리에서 높은 소리까지 자유롭게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신문사들은 앤더슨이 소프라노도 엘토도 베이스도 아니라고 혹평하였고 이 말에 앤더슨이 통곡하면서 다시는 노래를 안 부르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너는 어찌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그런 평가를 한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그 몇 사람들 외엔 많은 사람들이 너의 노래를 듣기 좋아한단다. 모두에게 지지를 받으려는 것은 교만이다. 라는 말로 용기를 주자 앤더슨은 힘을 내서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인종차별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자 1929년 장학금을 얻어 유럽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1930년 이후 독일에서 연구하며 1930년대 전반에는 유럽 각국에서 116회에 달하는 순회 공연을 가졌고 1935년 흑인 최초로 잘츠부르크 음악제에서 20세기 최고의 클래식 음악 지휘자로 평가받고 있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흑인 연가를 불렀는데 당시 토스카니니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녀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녀를 만난 것에 대해 신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그 후 북유럽 제국, 러시아, 남유럽, 남아메리카 등 전 세계를 다니며 노래를 불렀고 스웨덴과 덴마크의 왕이 직접 그녀를 만나러 올 정도로 유럽에서의 인기가 대단했지만 고국인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싶었던 그녀는 고심 끝에 미국으로 귀국했고 1939년 워싱턴 컨스티튜션 홀에서 연재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공연장 측에서 돌연 공연 취소를 통보했는데 후일에 알려진 바로는 미국 혁명의 딸들이란 단체에서 흑인 노예의 후손이 청중을 향해 노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루즈벨트 대통령과 부인 엘리노 루즈벨트 여사의 도움으로 링컨 기념관 광장에서 야외 공연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앤더슨은 항의 표시로 무료 공연을 하기로 했으며 공연 당일 무려 7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광장을 가득 메운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흑인이라는 이유로 공연장 대관에 대한 차별 외에도 연주여행 도중 스케줄이 잡힌 호텔에서 투숙을 거부당하거나 흑인을 받아주는 식당을 찾지 못해 식사를 거르고 무대에 서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차별을 겪었지만 1941년 가장 자랑스러운 필라델피아 시민에게 수여하는 보크상 수상자가 된 앤더슨은 1만 달러의 상금을 받자 그 상금으로 민족과 인종과 계급의 차별 없이 예술 일반에 노력한 젊은 사람을 돕는다는 취지 아래 앤더슨상을 제정하였습니다. 1955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의 지배인 루돌프 빙은 앤더슨에게 베르디 오페라 가면 무도회의 점쟁이 울리카 역을 제의했습니다. 앤더슨이 명성에 비해 비중은 물론 출연횟수도 턱없이 적은 역이었지만 앤더슨은 그의 제의를 수락했고 그 이후부터 비로소 흑인 가수들이 오페라 극장의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앤더슨은 정열적이고 깊은 정치에 충만된 성질의 엘토로
연주 곡목도 매우 다양하며 흑인 연가의 1인자로 불렸습니다. 1956년 나의 주님, 어떤 아침이란 제목의 자서전을 썼고 1952년과 1959년 한국에서도 공연하였으며 1963년 워싱턴의 잡스와 자유를 위한 행진곡에서 노래하며 1960년대 민권운동에도 참여했으며 1965년 은퇴 후 1993년에 96세에 숨을 거뒀습니다. 앤더슨은 평소에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을 즐겨 썼는데 앤더슨이 말을 관심 있게 듣던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앤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노래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래 한 곡 부를 때도 작곡가가 있어야 하고 피아노 제조업자가 있어야 하며 반주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속의 나는 작은 협력자일 뿐입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어린 시절 무지개의 7색깔을 외울 때 이렇게들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색깔들이 모이지 않고 제각각 떨어져서 있었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등의 훌륭한 남녀 사부 혼성 합창단의 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화음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각자의 소리만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닌 서로 협력하는 우리가 될 때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우리 미소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